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도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책대기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. 바로 책대기 극복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. 여기서 포인트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. 사람은 좀 공허하고 권태로울 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쉬운 책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와 관련 없는 거, 나와 관련 없는 인물들, 막 허상의 인물들, 허구의 인물들, 이런 이야기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럼 이걸 역으로 나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좀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야속한 게 높은 확률로 책장에 잘 없어요. 그럼 어찌 하면 되냐? 바로 도서관 가면 됩니다. 세상 좋아져서 읽고 싶은 책 예약할 수도 있고,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좀 멀리 있는 도서관의 책을 가까이 있는 도서관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, 내가 읽고 싶은 책 신청 도서로도 할 수 있고, 좀 좋은 세상이에요. 요새 책값 비싸기도 하니 빌려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독서 방법이잖아요. 오히려 그리고 빌리면 그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 읽게 됩니다. 제가 최근 빌린 책들부터 소개하자면 먼저 최재창 교수님의 숙론입니다. 부제가 마음에 들었는데요. 어떻게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가. 이 책은 누가 옳은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좀 이상적인 토론에 대한 이야기로 다양한 갈등들, 이념이고 계층이고 남녀, 빈부, 지역, 세대, 환경 등등등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1부 숙제에 드러나고 2부 교육에서는 왜 학식을 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3부 표본은 좋은 예시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거 막 공유해주는 그런 구성입니다. 4부 통섭은 이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그 시나리오들이라고 하면서 한 시나리오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이 꽤 흥미로웠고요. 5부 연마는 이제 바람직한 속론을 이끄는 기술들, 즉 토론에 대해 질문과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. 교수님의 팬이라며 그 교수님의 일대기가 담긴 에세이 같은 느낌이라 좋아할 법하고, 이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, 그리고 잘하는 법에 대해 좀 배운 것 같아요. 저는 에필로그의 문장을 좋아하는데요. 한번 읽어보자면,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사랑할 수 있다.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. 입니다. 다음은 소크라테스 이스프레스입니다. 저자의 신간이 나왔더라고요. 저는 이거 입소문 탈 때 관심 없다가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 그냥 눈에 띄어서 빌려봤는데 작가님 말발이 꽤나 재밌어요. 작가님이 짝꿍인 자기 딸내미와 유쾌한 일화를 되게 군데군데 철학적으로 풀 때 웃깁니다. 기억 남는 게 여행 와서 이제 폰만 보는 딸랑구한테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 있을까? 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되게 한심하단 말투로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아빠보다 더 철학자죠? 약간 이 책 읽고 철학은 좀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짜증나고 웃긴 거일 수도 있구나 이런 기분? 다 읽고 든 생각은 저자의 신간도 읽어야겠다 입니다. 먼저 출발에서는 지식은 아는 것, 지혜는 이해하는 것, 지식은 소유하는 것, 지혜는 실천하는 것으로 요 지혜는 곧 기술이고 이 기술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철학과 기차는 퀴퀴한 맛이 비슷하다고 시작합니다. 일부 새벽에서는 침대에서 나오고 궁금해하고 걷고 보고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 정오에서는 이제 막 즐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싸우고 친절을 베푸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3부 황혼에서는 이제 후회하지 않고 역경에 대처하고 늙어가고 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마지막 도착을 하는데요. 이 모든 게 어쨌든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거잖아요.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좀 무겁지 않게,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게 방향을 알려준 것 같아요. 약간 가성비 좋게 성숙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, 정신이 좀 피폐하다 싶은 요 말장난 같지만 장난 아닌 철학책 추천하고 싶어집니다. 이어서 철학이 꽤나 재미져서 가볍게 읽을 한 권을 찾았는데 바로 김영린 작가님의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. 이 책은 비매품 축약본이고요. 그 엄청 크고 비싼 버전이 있거든요. 그거 제가 다음에 여건되면 장만하려고요. 이 책은 나의 관점이 향하는 곳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간 속에 산다는 것, 채워가는 삶의 아름다움, 이 삶의 수레바퀴 속의 삶의 의미, 이 순간을 영혼과 같이 생각하는 것, 늙음과 나란히 거르는 방법,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중심,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꽤 공하고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은 요 싱숭생숭 센티한 가을, 철학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망각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
이게 좋은 기억들, 추억이라고 하죠. 이걸 많이 가질수록 좋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차 빗바라게 될 거고, 좋았던 것들이 많을수록 이걸 잃었을 때 아쉬움도 크잖아요. 근데 이제 역으로 나쁜 것들은 이상하게 더 곱씹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잖아요. 그럴 때 망각이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, 보통 답은 자기 안에 있다고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나의 부정을 외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부정을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다면서 어쩌면 스스로 더 갈군다고 해야 할까요? 원래 허무와 환멸은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하는데, 그래서 망각이 필요한 건가 봐요. 너무 깊이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요. 약간 모든 철학책은 그 중용의 미를 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토스에서 엮은 더 머니북,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 안내서입니다. 돈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니 해도 머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. 요 책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약간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어서 이걸 읽고 싶던 차에 도서관에 있길래 냉큼 빌리고 대출 기한 연장도 해놨습니다. 아직 다 안 읽은 책인데 그 유키즈 세호 씨처럼 순수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해주는 QA 형식이라서 마음에 들어요. 저는 나름 예적금, 주식까지 잡지 시그널이지만 이제 소득공제, 펀드, 연금, 부동산 이거부터 아주 백지 그 자체라서 잘 활용해가지고 쾌적하게 살아보려고요. 여기까지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,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 구매했던 책 중에 요 사이토 타카시의 인류의 조건, 여기 뒤에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, 저는 이거 다 읽고 든 생각이 성공을 못해도 실패를 해도 되는 그 만능, 특히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구나 싶어요. 책 속에서 숙달의 경지를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이제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면서,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간다고 앞에 나오는데, 즉 작더라도 성취감이 왜 중요한지 되게 논리적으로 푼 느낌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건 동경이라면서, 동경과 이제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고, 어떤 대상에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이제 숙달에 이르는 그 보편적인 원리를 기술화하라고 하면서 훔치는 힘, 요약하는 힘, 추진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. 유명한 사람들도 허점이 있지만 자신이 유명해진 그 부분에 대해선 인류이기에 유명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약간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.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진 그 부분에 성취감을 느꼈기에 다른 것에 도전하고 유명한 걸로 더 유명해지는 그런 거였구나. 이 책에서 하루키의 그 건강한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? 솔직히 저는 하루키 작품을 선호하진 않지만 이 작가의 그 호쾌한 마인드는 본받고 싶더라고요. 에필로그에서 애매하게 남은 에너지로 인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쾌적한 숙면을 위해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고 이를 위해 숙달이 중요하다는데, 뭔가 저도 이제 의욕 있게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에너지 다 쏟고 수면의 질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지스킨트의 기피의 강요입니다. 이건 극복론 1장에서 소개했어야 얇은 부담 없는 책이기도 한데, 기피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도움이 될 책이기도 하지 않나 싶어요. 이 책은 요 표제작인 기피의 강요, 승부, 장인 미사르의 유언, 문학의 건망증 총 4편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. 일단 기피의 강요의 시작은 나름 유망주였던 화가한테 어느 평론자가 악의적인 그런 의도도 없고 오히려 그 화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.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.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거든요. 처음에 화가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곧 잊었지만 이제 이틀 후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. 그 젊은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작품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.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. 라고 말이죠. 이제 화가는 그 깊이가 없다는 말에 잠식돼서 비극으로 치닫는데, 여기 이 단편의 하이라이트는 아피아님 마지막 평론가의 말이거든요.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. 전 이 작가님의 향수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. 어떻게 이런 사이코적인 사람을 뭐라고 해야지? 약간 인간 외의 인간 같은 사람을 잘 표현하지 싶었는데, 이 단편을 보면서 정말 인간 그 자체를 젊은 화가랑 평론가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짧은 단편에 잘 표현하다니 대단하다 싶더라고요.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말로 위장한 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.
이제 듣는 이 또한 헛소리다 싶으면 뭐래 개소리 하지마 하더라도 이미 한 번 들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말인 거고,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. 말한 타인 아니면 자신한테. 소설 끝에 평론가의 말에는 결국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듯 하다 막 이러는데, 이 젊은 화가가 정말 깊이가 있었다면 이 평론가의 말에 잠식이 아닌 막 승화를 했을까요? 여기서 모호하게 추상되는 이 깊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? 알고 보니 무엇이라 정의도 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? 약간 짧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철학적이게 되는 그런 단편이었고, 저는 승부라는 단편도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에세이도 다 좋아서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. 마지막은 저의 샐러드 책입니다. 책의 제목은 샐러드 파스타. 우리 의식주 중요하잖아요. 책은 늙어가면서 먹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약간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데 그러면 그만큼 먹는 것을 잘 챙겨야겠다는 느낌? 그리고 제가 흑백 요리사 보는데 좀 재밌는 거예요.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이고. 그래서 이제 건강엔 채소고 나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샐러드고 간편할 것 같고, 이왕이면 근데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사둔 요 레시피 책을 펼쳐 읽는데, 책 커버 요거나 도서전에서 그 안전가옥 부스에 받은 포스터 활용했고요. 여기서 구운 채소 샐러드랑 목이버섯 샐러드 맛있습니다. 두부도 맛있어요. 왕기초 활용하는 야채들, 소스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. 소스 만드는 거. 그리고 막 어림치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나름 따라하기가 편합니다. 이거 말고도 좋은 레시피북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가 저의 책태기 급본론 제 2장 도움이 되는 책 읽기 편이었고요. 마지막 3장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클래식이죠.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방 돌아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